불박차는 3.5톤 윙바디, 공차 중량 4.8톤, 짐은 한 3톤 정도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진 한 8톤 가까이 되는 무거운 차예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한속도 60이고요. 저 60 지켜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고를 피할 수 있나요? 자, 화물차입니다. 무거운 화물차가 앞에 버스가 있으니까 2차로 갈 수밖에 없어요. 2차로로 쭉 가고 있는데요. 정선도 잘 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 신호도 녹색 신호예요. 녹색 신호에 쭉 가고 1차로 차도 잘 가는데요. 그런데 아무 문제 없어요. 네, 여기 통과했어요. 그런데 1차로 차들이 왜 브레이크 잡나요? 택시 멈추면 어쩌라고. 저 택시는 왜 그랬을까요? 택시는 저쪽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요. 손님인가? 저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여기 사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 멈칫멈칫했었나 봐요. 잠깐 택시 오나 멈칫멈칫하다 걸어가는데 저 손님 태우려고. 그런데요, 저 택시가 그냥 쭉 빠지면 되잖아요. 1차로에서 나오는 거 저게 미리 안 보였습니다. 안 보였는데, 자, 여기 1차로 차들 때문에 1차로 차가 브레이크는 살짝 잡아요. 앞에 택시가 늦게 가서 근데 여기서 들어옵니다. 이때 발견해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요거 한 칸, 두 칸, 세 칸이 채 안 됩니다. 한 20여 메타? 20여 메타가, 네, 한 20여 메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들어와갖고 그냥 슬그머니 멈춰버리면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3차로에 다른 차가 오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3차로에 뭐 차 지금 안 보이는데요? 대가서 이렇게 쑥 들어오는데 말이나 되겠습니까? 깜빡이 켰나요? 깜빡이는 살짝 깜빡이 보겠습니다. 깜빡이 켰네요. 깜빡이 켰지만 그러나 2차에 가려서 저게 안 보였죠. 이번 사고에 대해서 경찰관이 이거 안전거리 미확보로 봐야 될지 안전거리 미확보나 전방주시 태만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앞차에 변경은 급제동으로 봐야 될지 헷갈리네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판단 못 하겠고요. 이거를요. 저는 택시가 들어오는 걸 보고 풀 브레이킹 했지만 침을 실은 상태에서 내리막길이라서 도저히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접수했는데요. 담당 경찰관이 이거 애매해요.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된대요. 한두 달 걸린대요. 전문기관 어딜까요? 국가 쓸까요? 아니면 도로교통공단일까요? 요즘은 대부분 도로교통공단 가는데요. 거기서 뭘 할까요? 불박차의 속도, 그리고 불박차의 정지거리 이런 걸 얘기하겠죠. 이 영상이 정말 그토록 정령, 가피해를 구분하지 못할 만큼 애매한 건지 꼭 좀 봐주세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또는 전방주시 태만으로 불박차가 가해 차량이다. 불박차는 트럭입니다. 대형 트럭입니다. 변경 급제동 택시가 가해 차량이다. 100대 빵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누가 가해 차량인지 이거 판단이 애매하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 시작. 불과 20여 미터예요. 승용차도 위협을 느끼고 시속 60에서 멈출 때 30 또는 30 한 4m 필요합니다. 짐을 실었어요. 더 많이 미끄럽죠. 당연히 택시가 당연히 가해 차량이죠. 이거는 택시의 100%냐 아니면 불박차에도 조금 잘못 있느냐 그것의 문제일 뿐이죠. 저는 저 택시의 100%이고 싶어요. 근데 혹시 일부는 저기 1차로 가는 차들이 브레이크 잡고 있잖아. 1차로 차들 왜 브레이크 잡을까? 1차로가 브레이크 잡을 왜 1차로 차들 왜 천천히 갈까? 이상하잖아. 좀 같이 속도 줄였어야지 하면서 트럭에게도 일부 잘못 한 10 내지 20% 있다고 할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누가 가해 차량인지는 좀 명백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100%는 당연히 택시가 가해 차량이란데 100% 의견이었습니다. 제한속도 50도로입니다. 남편이 운전하시고 아내분이 옆에 타고 계신데요. 아내분은 임신 중이십니다. 가겠습니다. 앞차랑 충분한 안전거리 지키고 잘 가고 계시죠? 네,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여유 있게 가고 계십니다. 제한속도 50이라고 써 있고요. 앞에 신호등 전면 신호등이네요. 오른쪽에 자전거 가고 있는데요. 자전거 여기서 이런 자전거 똑바로 가고 있었어요. 2차로 가장자리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호는요 황색 전멸이고요. 그런데 저 자전거가 쭉 가다가 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원근감이 있어서 멀어 보이는데요. 한 20m 될까요? 약 20여 m, 20m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시내 지역인지 시외 지역인지 따라 다른데요. 요거 한 칸이요. 요게 시내 지역은 도시 지역은 8m고요. 읍면 지역은
13m입니다. 요소까지 얼마나 되겠어요? 20m는 안 되고요. 한 10에서 15m 될까요? 지금 요 앞에는 멀어 보이잖아요. 원근 감각 때 그렇습니다. 시속 50으로 달리는데 불과 한 10에서 15m 앞에서 자전거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 피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보세요. 1.2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랑 부딪히면서 나중에 더더더더더더더더 일이 됐습니다. 2번 사고. 저희는요 1차로 가고 있었고요. 전면 신호였습니다. 2차로 했던 자전거가 그 횡단보도는 결국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예요. 거기서 갑자기 저희를 보지 않고 대각선으로 쑥 들어와서 손쓸 여유도 없이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임신 초기인 제 와이프가 너무 놀라서 유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처음 당하는 사고다 보니까 놀라고 당황스러워요. 혹시 차대 자전거 사고로 저희한테 불이익이 생기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분은 병원에 이송했는데요. 네, 뇌출혈이 보인답니다. 네, 자전거 헬멧 안 쓰면 넘어지면서 머리 다치죠. 저희가 피해자로 생각하는데요. 자전거 타신 분 다친 부상이 저희가 잘못한 건가요? 과실비는 어떻게 되는지요? 남편이 운전했고 부인은 조수석에 앉아 계셨고요. 자전거 보자마자 너무 가까운 데서 들어왔기 때문에 빵 할 시간 여유도 없었습니다. 브레이크 잡으면서 바로 핸들을 틀었습니다. 시속 50일 때 한 22m 이상이 필요하죠. 자전거 들어올 때 정지거리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자 보호 원칙. 자전거는 약자잖아. 그래서 자동차가 더 잘못이야. 자전거가 더 잘못이야. 자전거 100% 잘못이야.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20%는 자동차에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80%는 자동차 잘못 없다는 의견이고요. 여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라면 저거 피할 수 있나요? 어떻게 피하죠? 자동차가 뭘 잘못했죠? 저 거리가 얼마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요. 이거 8m 맞아요. 왜냐면요. 요거 3m예요. 그리고 공간은 5m예요. 제가 뭘 보고 알았을까요? 이 글씨 여러분들 걸어보세요. 저 글씨 걸으면은 3발자국 정도 나와요. 3발자국. 저게 2m인지 3m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랑 비슷하네요. 그러면 요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m입니다. 찾았네. 여기 사고 난 지역이 어디예요? 사고 난 지역 주소. 세종특별시. 그래. 면이야? 면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시내 쪽이면은 시내 쪽일 때는 그럴 때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요거 8m예요. 요거 길이. 혹시 옆에 지나가는 자동차가 있으면 판단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가 옆에 보세요. 여기 트럭. 요거 5m 안 되잖아요. 요거 비슷하잖아요. 요거랑 비슷해요. 요거 한 칸이 여기서도 요거 한 칸 8m입니다. 더 쉬워졌네요. 쭉 가는데 자전거가 언제 꺾나요? 여기 꺾지요. 그러면 요거 8m. 요거 얼마나 되겠어요? 합쳐서 한 15m밖에 안 돼요. 저걸 어떻게 피해요? 1.2초 만에 어떻게 피해요? 뭘 잘못해서 불박차가요? 자전거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내려서 끌고 건너야 되고요. 그 타고 건너도 차가 안 올 때 그때 해야 되는데 뒤도 바라보지도 않고 오른쪽 가장자리 가고 있던 차가 이때는 모르죠. 이때는 모르는데 이때 불박차 잘못 1도 없다는 의견입니다. 옛날에 블랙박스 없을 때는 아이고 좀 조심하지 그랬어요 하면서 자전거 먼저 들어오는데 자동차 못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동차 잘못 있다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저럴 때 자동차 70, 자전거 30 봤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에. 그러다가 2010년대 들어서면서 2010년 블랙박스가 이제 막 나오고 막 그러면서 그때는 자전거도 잘못했네. 자전거 70 정도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과속했나요? 아니 설령 내가 속도 빨랐다 치자고요. 50일 때 도저히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피합니까? 50일 때 1초에 14m 가요. 근데 이때로부터 시간이 보세요. 1.2초 딱 걸리네요. 예. 불박차 잘못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불박차 보험사에서 저 자전거 운전자에게 일단 치료비 대주죠. 아직까지 무과실이라는 게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치료비 대주고 나중에 다시 전부 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라고 하십시오. 불박차에게 잘못 없고 할증도 돼서는 안 되고 오히려 만일 부인이 놀래서 유산하시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위자료 모든 거 내 차 망가진 거 자차 처리한 거 전부 다 저 자전거 운전자가
100% 책임져야 옳겠습니다. 불박차 우회전합니다. 우회전에서 직진해야 돼요. 근데 6차로는 우회전 전용차로예요. 그래서 6차로에서 5차로로 차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깜빡이 켜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공간이 남아서 이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다가 어떤 사고 일어날까요? 자, 여기서요. 불박차 깜빡 켜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자, 여기서 이 빨간 차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는데 꽝! 아니, 저 빨간 차가 보세요. 저 빨간 차는 여기 있었어요. 빨간 차 깜빡이 켰나요? 깜빡이 안 켰어요. 내가 여기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고 이미 지나가는데 깜빡이도 없이. 저 빨간 차는 자기가 피해 차량이래요. 자, 내가 가는데 후방 영상 보니까 이 차가 들어오는데 마치 내가 칼치기 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나는 내가 먼저 깜빡 켜고 차로변이 다 끝났고 네 바퀴가 다 들어간 상태에서 이 빨간 차가 오면서 나를 때렸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상대 보험사는요. 이 사고에 대해 상대 측은 처음에는 피해자로 주장했어요. 경찰에 접수한 다음에 저 빨간 차가 잘못했네요. 그랬더니 이제는 60대 40을 얘기합니다. 불박차에게 40은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요? 했더니 이거 동시차로 변경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보험사, 불박차 보험사는 이거는 8대2 또는 7대3 될 것 같은데요. 불박차한테 20대 30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뭘 잘못했죠? 저는 깜빡 켜고 들어갔고요. 상대차는 깜빡이 안 켰고요. 제가 다 들어간 다음에 차가 떡 날 때렸는데요. 저는 지나가다가 정상적으로 가다가 저는 맞은 잘못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그게요. 완전한 차로 변경이 아니에요. 네, 차로 변경은요. 네 바퀴가 다 들어갔다 해서 그게 끝이 아니고요. 한 20-30m는 쭉 가야 그게 완전한 차로 변경입니다. 따라서 아직은 이제 차로 변경 중이에요. 그래서 불박차에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요. 어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차 바퀴 4개가 다 차로 안으로 들어갔어도 20내 30m 가기 전에 사고이기 때문에 불박차에게 20내 30% 잘못이 있다. 20내 30m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20내 30%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무슨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 100대 빵이다. 여러분들 의견은 몇 번이신지요?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의 100%가 100대 빵입니다.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 네, 강아지 가끔 풀 뜯어먹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들 이렇게 산책시키면요, 이제 풀도 뜯어먹는 풀이 있고요, 안 뜯어먹는 풀이 있더라고요.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가 들어갈 때 상대차는 똑바로, 내가 5차로 다 들어갈 때 상대차는 4차로에 있었어요. 4차로에 있던 차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여기서요. 자, 똑바로 있잖아요, 똑바로. 똑바로 있어요, 똑바로. 이때 저 차가 움직이는데요. 나 밖에 나들어서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옆에를 봐야 되나요? 그래서 서 있었잖아요. 만약에 깜빡이라도 미리 켜고 있었다 그러면 내가 조심하지만 만약에 이게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거 보험 사기치기 좋아요. 옳지. 저 차가 들어오려고 그러나? 그러면 여기서요. 여기 건장한 사람들 한 너댓 명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옳지. 자, 이 차 들어온다. 자, 들어왔다. 이 지금 들이받아. 아직까지 20m 안 갔잖아. 들이받아. 그러고 우리 다쳤어요. 다 병원에 누워있으면 1인당 100만 원씩 주잖아요. 보험 사기가 그래서 보험 사기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걸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도대체 30m 가지 않으면 그게 아직까지 차로 변경이 아니라고, 완전한 차로 변경이 아니라고 도대체 어디에 그런 게 나옵니까? 일부 판사는 차로 변경 막 끝나는 중에 일어나는 사고이기 때문에 불박차에도 일부 잘못 있다는 그런 판사도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아주 지극히 일부 판사고요. 내가 들어갈 때 정상적으로 뒤에 차가 안 와서 정상적으로 깜빡 켜고 차로 변경 다 끝나고 이제 앞으로 쭉 가려는데 옆에서 腾! 근데 나한테 잘못이 있다고요? 뭘 잘못했습니까? 100대 빵! 100대 빵! 100대 빵입니다. 불박차 녹색 신호에 진행하는데요. 저 앞에 가다 보면 1차로에는 비보호 좌회전하기 위해서 멈춘 차가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다가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요? 녹색 신호, 저기 1차로에 비보호 좌회전차가 있죠. 여기를 지나가는데 쾅. 이럴 때 어떻게 되나요? 불박차 저런 사고를 피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고를 피하려면은 여기서 좌회전차 때문에 안 보이니까 잠깐 섰다 가야 되나요? 섰다가 숨 피할 수 있죠. 그런데 신호는 뭐죠? 신호는 녹색 신호예요. 여기서 자, 쭉 가는데
여기 녹색 신호입니다. 이 녹색 신호인데 여기서 섰다 가야 될까요? 요 차가 여기쯤만 있었어도 좀 보였을 때 요 앞에가 서 있었어요. 그래서 더 잘 안 보였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에서는 교차로에서 서행했어야 된다. 아니, 교차로 서행은 신호등 없을 때죠. 신호등이 있고 내 신호인데 난 가면 되는 거죠. 상대는 신호가 없어요. 상대는 우리는 신호 없어요. 우리는 신호 없으니까 난 아무 때나 가도 되잖아요. 아무 때나. 근데 내가 조심하지 못했네요. 조심하지 못했으니까 안전운전 불이행이에요. 80대 20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제한 속도 60입니다. 불박차는 속도도 빠르지 않아요. 같은 보험사예요. 보험사에서는 이거 일반적으로 80대 20이에요. 한쪽은 신호등 있고 한쪽은 신호가 없잖아요. 이게 상대가 신호위반이 100대 0인데요. 신호위반 아니기 때문에 100대 0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하면 90대 10 나올 수 있어요. 상대는 80대 20이래요. 자기 선진입이래요. 선진입 이런 개코 같은 소리. 피해자는 100대 빵으로 생각하십니다. 자, 보험사에서 말하는 주장, 가해자에서 말하는 주장 맞습니까? 아니, 같은 보험사로 소송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 직원 한문철 변호사님한테 문의해보라고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정적인 답변도 괜찮습니다. 보험사는 불박차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래서 뭘 잘못했기 10 내지 20이라고 그런가요? 보험사에서는 통상적으로 80대 20이래요. 통상적으로. 그건 보험사 얘기죠. 네, 보험사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실비율 정보포탈, 네, 그게 파란 책이에요. 이 파란 책을 묶어놓은 게 그것이 손보 옆에 들어가면 과실비율 정보포탈이에요. 이 파란 책을 하나하나씩 그 플래시로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희가 무엇이 잘못됐다고는 얘기를 안 해요. 못 해요. 상대 선진입? 그럼 내가 정상적으로한데 빠르게 달아서 슉 먼저 들어오면은 신호위반해도 선진입이야! 이런 얘기 할 건가요? 불박차 입장 상대가 신호위반하고 똑같죠. 그쪽에 신호등이 있는지 없는지 불박차 확인 안 하잖아요. 난 내 신호가 내가 내 신호에 정상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제가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90% 이상 선택하신 것이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 운전자 주장대로 80대 20이다. 보험사 말대로 잘하면 90대 10이다. 불박차 운전자 주장대로 100대 빵이다.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100%가 100대 빵입니다. 신호등 없을 때 상대가 신호등 없으니까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나올 수는 있지만 차가 없을 때 나와야죠. 제일 안전한 거는 빨간불일 때 나와야죠. 요 신호가 빨간불일 때 그럼 차들이 다 멈추죠. 멈추고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딱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서 가는 차도 멈추고 여기서 오는 차도 멈추고 그랬을 때 홍해바다 열리듯이 길이 열릴 때 그때 가야죠. 녹색 신호에도 갈 수는 있지만 좌우로 접해서 차가 없을 때 가야죠. 비보호 좌회전하기서 기다린 차 때문에 안 보이는데 거기 뚫고 나온다고요? 100대 빵입니다. 만일 상대가 빨간불에 녹색이 아니고 빨간불에 여기를 지나고 있었는데 신호위반 차가 빵 때렸으면 그거 당연히 100대 빵이죠. 그거 뒤집은 겁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100대 빵이야만 되겠습니다. 불박차는 택시입니다. 좌회전할 거예요. 지금 신호는 직진 신호예요. 좌회전 신호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좌회전을 들어갑니다. 보세요. 맞은편에 차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저 차 오죠? 저 차 지나가고 나서 자, 여기서 좌회전 들어갑니다. 좌회전 들어가다가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전멸 중이죠. 어허, 뭐랑 부딪혔나요? 좌회전하다가 좌회전에 가는데 여기서 자전거네요. 자전거랑 부딪혔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이렇습니다. 이렇게요. 여기서 택시가 좌회전합니다. 신호위반이에요. 그런데 여기 횡단보도가 있어요. 횡단보도에 여기 이렇게 여기 요 뭐죠? 자전거 횡단도가 있습니다. 근데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택시가 들어오는 거 피했어요. 피해서 부딪힌 데는 횡단보도예요. 처음에는 자전거 횡단도, 자,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길이 있죠. 그걸 자전거 횡단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전거는 보행자 신호를 같이 받습니다. 보행자 신호, 녹색 신호였어요. 전멸 중이었어요. 자전거 가다가 갑자기 들어오는 택시를 보고 피하다가 부딪힌 데는 요 길로 가다가 피하면서 여기서 부딪혔어요. 택시의 보험사가 뭐라고 그럴까요? 택시 보험사에서는 자전거는 자전거 횡단도로 가야 된다. 근데 왜 횡단보도 쪽으로 자전거 넘어가서 부딪힌 데는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전거에도 잘못이 있다.
아, 처음 당해보는 교통사고인데요. CCTV도 없고요. 과실비리 어떻게 되나요?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택시는 완전 신호위반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횡단도로 건너다가 택시가 달리는 거 보고 이쪽 피하다 일어난 사고입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해보겠습니다. 자전거 횡단도 벗어나서 부딪혔기 때문에 자전거는 자전거 횡단도 권리 갔어야지. 자전거에도 20% 잘못이 있다. 보험사는 그래 주장하는 택시 보험사는 자전거 횡단도에서 사고 난 거랑 1m 벗어난 거랑 뭔 차이가 있나? 100대 빵이다. 투표 시작. 당연히 100대 빵이죠. 아니 자전거 횡단도에서 사고 난 거랑 1m 벗어난 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자전거 횡단도로 쭉 갔으면 더 먼저 부딪히는 거죠. 설령 자전거 횡단도로 안 오고 횡단보도로 오고 있었다. 그쪽으로 자전거 타고 오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100대 빵이어야 됐죠. 아, 보험사들은 참 기발한 아이디어. 예, 어떻게 생각하면 말이 되는 듯 보이는 자전거는 자전거 횡단도로 갔어야 되는데 왜 사람이 다니는 보도로 갔느냐. 이야,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분께서 과실비를 어떻게 되나요?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요? 80대 20을 누가 주장했습니까? 택시 운전자가 그렇게 주장한 게 아니고요. 택시 보험사가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미운 건 택시의 보험사입니다. 택시 운전자는 신호위반으로 처벌받아야 돼요. 자전거 운전자가 다쳤으면, 자전거만 망가졌으면 그냥 보험 처리 끝납니다. 근데 사람이 다쳤으면 신호위반 처벌받아요. 그리고 벌점이 부과됩니다. 2주 진단이면 벌금 한 70만 원 내야 되고요. 그리고 벌점, 신호위반 15점, 2주 진단 5점, 20점이 벌점이 부과됩니다.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에는 무진장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찰에는 신고하지 마시고요. 택시 운전자한테 얘기해 보세요. 아니, 택시보험사가 80대 20이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얘기 잘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택시보험사가 진짜 형편없네요. 네, 우리 보험사 진짜 형편없네요. 물론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 80대 20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택시 운전자가 죄송하다고 그러면 신고하지 마세요. 굳이 벌금 내게 하고 벌점 먹게 하고 좀 그렇잖아요. 예,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판단은 본인이 하시지만, 그러나 저는 택시 운전자가 미우면은 경찰에 신고해서 벌점과 벌금을 받게 하는 것이, 그것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택시 운전자 태도는 다소 못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 택시 운전자는 그냥 놔두시고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되건 안 되건 너무나 당연한 100대 빵입니다. 택시 보험사 직원한테 도구 본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도구 본. 네. 개뼈다귀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제한 속도보다 100km 초과하면 처벌받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벌점 100점입니다. 이곳은 고속화도로예요. 제한 속도 90이에요. 풀박차 여자친구랑 같이 엄청 달립니다. 속도가 엄청나요. 이분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 과속한 거 정말 잘못했는데요. 앞으로는 과속 안 하겠습니다. 크게 반성합니다. 예, 뭐 이렇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가해 차량인가요? 제가 속도 위반으로 처벌받겠습니다. 당연히 받아야죠. 속도 위반 사고로 처벌받습니다. 제가 처벌받는 거 맞는데, 그런데 제가 더 잘못한 걸까요? 어떤 사고길래? 엄청나요, 속도가요? 보세요. 속도 보세요, 속도. 여기 나옵니다. 90도로에서 172, 179, 186, 190, 네, 194, 205까지! 와, 이런. 와,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스럽게 여자친구랑 운전자분 안 다치셨대요. 안 다친 게 아니라 어디가 좀 아프긴 아픈데 너무나 놀래서 병원에 안 가신 것 같아요. 속도가 200km를 순간적으로 넘었어요. 마지막에 205까지 찍었습니다. 그런데요,
자, 보세요. 저 차가 언제 들어오나요? 저 차가 브레이크를 잡죠? 예, 이때 들어옵니다. 이때. 다시 한번 보시면요. 상대차가 1차로 가다가 브레이크 잡아요. 브레이크 잡더니 이때 깜빡이를 먼저 켰나요? 아니면은 네, 먼저 밟으면서 킵니다.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한 20m 될까요?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려고 그런 것 같죠? 진출로 쪽으로. 보세요. 네, 이렇게 각도가 진출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과속. 그리고 상대는 1차로 가다가 브레이크 잡으면서 감속된 상태에서 차선을 밟으면서 깜빡이 켜는 것 같아요. 깜빡이는 미리 켜야 됩니다. 일반 도로에서 30m 전에, 고속도로에서 100m 전에 켜고, 그리고 꺾기 전에 뒤살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명확치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오른쪽으로 나가려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저 차로 변경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른쪽 진출로 나가 대각선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엄청난 과속 불박차가 가해 차량이 맞다. 경찰에서는 불박차를 당신은 12대 중과실이야. 속도 위반이야. 무조건 당신이 가해 차량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도 위반, 엄청난 과속 정말 잘못됐죠. 엄청 잘못됐지만 그러나 속도 위반 사고로 12대 중과실로 처벌받는 것 별개로 깜빡이 늦게 켜고 대각선 나가려 한 상대차가 더 잘못했다. 과실비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박차 운전자 엄청난 비난을 받을 거예요. 잘못했어요. 하지만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92%는 깜빡이 늦게 킨 상대차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이 92%입니다. 그리고 8%는 엄청난 과속 불박차가 가해 차량 맞다는 의견입니다. 과속 잘못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상대차가 브레이크를 밟아요.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1차로 가다가요. 여기 오른쪽에 어디예요? 잘 안 보이네. 서수원 발안인가요? 네, 그쪽으로 빠지려고 그러면 미리 빠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때 깜빡이 미리 켰어야죠. 그리고 속도가 감속됐죠. 감속.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또 브레이크 잡아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불박차 무진장 잘못했어요. 그런데 앞차도 무진장 위험해요. 미리 오른쪽으로 빠져야죠. 근데 그 뒤늦게 그랬으면 뒤를 살펴야죠. 깜빡이 미리 켜고 뒤를 살폈어야 되는데 만일 불박차가 경찰은 20km 제한속도보다 20km 초과했을 때를 속도 위반으로 봅니다. 90도로에서 만일 불박차가 110이었으면 속도 위반 사고로 안 봐요. 111부터 속도 위반으로 봅니다. 20km 초과해야 되니까요. 불박차 110으로 가고 있었으면 상대차 90 정도로 다닌다고 보자고요. 상대차 그래 90으로 가다가 한 100 정도로 보자고요. 100 정도로 가는데 여기서 브레이크 잡아요? 브레이크 잡으면 속도가 떨어지죠. 나는 지금 내가 불박차가 110으로 간다고 보자고요. 109라고 생각하죠. 109인데 여기서 브레이크 잡으면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만약에 내가 109였으면 피할 수 있었을까요? 불박차가 109였으면 경찰은 절대 당신이 가해 차량 소리 안 합니다. 20km 초과했기 때문에 그보다 현저히 초과했기 때문에 당신이 무조건 내 가해 차량이야. 가해 차량은 더 많이 잘못한 쪽이 가해 차량입니다. 제가 이 불박차가 저도요 마음은 불박차 당신이 무슨 우리 그런 얘기잖아요. 무슨 낯짝으로 그런 소리를 해. 그렇게 과속해놓고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하지만 차로 변경 차선 밟으면서 깜빡이 켜는 거 그거 매우 위험합니다. 게다가 감속됐고 대각선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 저거 매우 위험합니다. 불박차 운전자는 처벌받을 겁니다. 상대차 운전자가 진단 나온 것에 따라서 상대 운전자 진단 1주당 요새는 한 30만 원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30만에서 50만 원 사이로 봐요. 그러면 2주 진단 나왔으면은 벌금 한 70에서 100만 원 낼 겁니다. 그리고 또 과속에 대한 벌금도 있죠. 그것까지 하면은 벌금 한 200만 원 낸다고 치자고요. 내세요. 당연히 내야죠. 200만 원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한 100에서 150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누가 더 잘못했는지는 그건 법원에 소송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십시오. 엄청난 과속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정말 나빠요. 엄청난 과속. 눈앞에 보고도 못 피해요. 하지만 깜빡이를 미리 켜지 않고 들어가면서 머리 디밀면서 깜빡이 켜는 것은
과속은 무진장 나쁘지만 그러나 깜빡이 늦게 켜고 쑥 들어오는 거 그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과실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이번 사고요. 그 차가 정면을 들이받은 것도 아니고 스치면서 지나갔어요. 그래서 과속 때문에 결과가 더 커진 것도 아니에요. 과연 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일까요? 법원의 판단을 꼭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분심이 가지 마시고요. 곧바로 소송 가서 법원의 판단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차이는 별로 안 나요. 내가 가해 차량이냐 상대 가해 차량이냐 그거는요. 어차피 벌점은 그리고 속도가 205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205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블랙박스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속도 분석을 다시 할 겁니다. 도로교통공단에 속도 분석할 거예요. 그래야 100km 초과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죠. 최종적으로 아직은 속도가 205가 맞는지 아니면 그보다 적은지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됩니다. 그리고 190을 초과했는지 그러니까 90도로에서 190보다 넘어야 돼요. 그래야 벌점 100점이에요. 네, 그 부분은 또 경찰에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몇 대 몇이냐 이게 뭐 6대 4냐 4대 6이냐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7대 3, 6대 4, 7대 3 거기서 어느 쪽이 더 많으냐 이거 놓고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불박차가 과실이 적다 하더라도 불박차는 처벌받아요. 과속에 대해서. 처벌은 달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1차량이냐 내가 2차량이냐 그거는 차이가 단지 사람 다친 것에는 벌점 차이예요. 나는 어차피 벌점 100점이에요. 상대가 피해 차량이면은 상대 다친 것에 대한 상대가 2차량이면 상대 다친 것에 대한 벌점 2주면 5점 3주 이상 15점 그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거 차이예요. 그거 차이. 그래서 벌점에 있어서 큰 차이가 안 납니다. 1년에 12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돼요. 과실이 어느 쪽이 더 높은지는 법원의 판단 받아보시고요. 물론 제가 충분히 반성해요. 저 무조건 제가 잘못했어요. 그럼 법원에 갈 이유도 없죠. 하지만 100대 0은 아니에요. 상대차도 잘못이 있습니다. 상대차 잘못 더 큰지 불박차 잘못 더 큰지 그거는 길고 짧은 건 좀 더 대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과속이 잘했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신다면 나중에 꼭 그 결과 올려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